국내 대표적 이단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가 올해 비신자 전도와 해외 포교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옥 목사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을 청구하면서 총신대 신임 총장 선출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5회 백석 홈캠프가 3.1운동 100주년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란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겨울 캠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오는 6월 17일 열립니다. 북한과 중국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컨퍼런스를 열고 앞으로의 사역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적 이단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가 올해 비신자 전도와 해외 포교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옥 목사는 신천지 내부 문제로 결속력이 약해진 감이 있지만 새로운 포교 전략으로 위기 탈출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단 다소 황당한 방침을 내린 신천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신천지주의보가 확산된 만큼 국내 포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해당 벌금 방침을 통해 뒤늦게 예년 수준의 포교 수치를 유지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정통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비신자들로 이루어져 결속력은 약해진 상황입니다. 비신자들에게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게 저는 그쪽에서 볼 때 주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가 볼 때 50%, 60%, 70%를 육박해요. 비신자들 비율이. 신천지는 이 같은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 포교 전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신도가 6,448명 늘었단 신천지 내부 보고를 보면 비교적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해외 포교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포교를 위해 미혼인 여신도들에게 해외 현지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단 탈퇴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혼한 늙은 할아버지여도 건물이 있는 사람이면 신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주 물어보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의 이 같은 해외 포교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의 해외 포교가 아직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단계지만 날이 갈수록 이 전략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는 첫 번째 대응으로 현지 선교사들에게 신천지의 포교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사전 정보들이 빨리빨리 제공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현지에 이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 역할까지. 다소 충격적인 신천지의 전략도 소개됐습니다. 정통교회 목회자 출신 신천지 신도를 이용해 위장교회를 세워 포교에 나섰던 신천지가 이제는 신천지 내부 강사들을 군소교단의 미인가 신학교로 입학시켜 목사 안수증을 받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신현욱 목사는 이렇게 군소교단 소속 목사가 된 신천지 강사들이 군소교단들의 통합을 노려 점점 정통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정통교회 교단들이 보다 강한 검증 절차를 통해 이단 사이비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총신대학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김영우 전 총장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신임 총장 선출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총신대 이사회는 교육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김영우 전 총장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 16일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새로운 총장을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30일 연장도 가능해
결과는 3월 중순, 늦으면 4월 중순께 나올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총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질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김광열 교수는 총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직무대행을 사임한 상황입니다.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 전까진 정의영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2차례 방학 기간에 열리는 백석 쿵캠프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프는 3.1운동 100주년,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란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인성교육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눈길을 끕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백석 쿵캠프가 열린 천안 백석대학교입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백석 쿵캠프는 전국 아동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시설 등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2차례씩 진행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3.1절 골든벨 게임, 태극기 그리기 등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인성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픔과 그런 뼈아픈 역사들을 함께 인성가치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은 나만의 로봇 만들기 코너와 맞는 태극기 찾기 게임이었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찰 후보생들이 참석해 진행한 경찰관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프로그램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로봇놀이랑 로봇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경찰들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오니까 재밌어요. 3.1절 태극기 차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백석 쿵캠프는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자는 백석대학교의 건국 이념에 따라 23년 전 시작됐습니다. 영성을 기반으로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참여한 어린이들이 저희 대학의 취지만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는 어린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백석 쿵캠프에는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합니다. 현재까지 이 캠프를 거쳐간 아이들은 모두 7만여 명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매년 3월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국가조찬 기도회가 올해는 6월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사안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6월로 미뤄진 이유는 기도회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매년 대규모로 열리는 국가조찬 기도회 외에도 전국 주요 광역시도와 시군 단위까지 조찬 기도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개최 시기 변경을 비롯한 기도회 확대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도회에선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여러 현안에 대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과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조찬 기도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선교에 앞장서온 모퉁이돌 선교회의 선교 컨퍼런스가 올해 58회를 맞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앞으로의 사역 전략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는 야곱이 베델로 갈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한국 땅이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의를 맡은 탈북민 출신의 한 목회자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맞는 체제를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시간도 따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올해 주요 사역으로 북한 지하교회와 중국 가정교회의 자생을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폭설이 내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여자 어린이가 눈 속에 터널을 파고 놀다 무너진 눈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시카고 북서 교회 도시 알링턴 하이츠의 한인교회인 로뎀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계로 알려진 12살 정모양과 친구는 눈 속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과 교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일대에선 일주일 새 40cm에 달하는 눈이 내린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의회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자 인권단체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원 사법위원회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법안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단체는 이 법안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 행위라며 범행에 이용된 어린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지원과 적절한 개입, 재활 교육을 받아야 할 희생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불행히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미 행정부와 사법부는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교 자유의 날은 지난 1786년 토마스 제퍼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고유한 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항공기를 납치하려 시도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베리아 수르구트에서 모스크바로 운행하던 여객기 내에서 한 40대 남성 승객이 갑자기 승무원과 승객들을 위협하며 항공기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몰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엔 69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 등 7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들은 기지를 발휘해 중간 급유가 필요하다고 납치범을 설득했고 수르구트에서 멀지 않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소동을 일으킨 승객을 항공기 납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동기와 상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박모 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박 씨는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며 병원비는 무려 10억 원, 국내 이송 비용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여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청년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16,000여 명의 사람들이 청원 동의 버튼을 눌렀지만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닌 이상 해당 사고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됩니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입증되면 실용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7,662명으로 전년보다 46.7%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를 취소하란 인권위에 대해 학생과 부모들이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한동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한동대 총학생회 누림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한동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동대 학생들이 교육과 종교의 자유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청년 전도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학복협은 청년 전도와 관련한 이론과 전략, 사례, 제안을 모아 우수 보고서를 채택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내달 6일까지며 수상작은 내달 11일 발표됩니다. 마커스 커뮤니티가 새로운 이름 플레이트로 돌아왔습니다. 플레이트는 평평한, 납작한 모양의 접시를 뜻하는 말로 나를 비우고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섬기고 싶단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청년연합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혈 청년 제작 캠프를 진행합니다. 충남 홍성 해피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성경의 진리 위에 세우고 성경적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캠프 신청은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